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60페이지 물질 특성, 화학 단원이고요.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 그러니까 쉽게 진행할 수 있으니까 한번 봅시다. 요 다음이 그 열과 열팽창, 비열 열팽창, 그게 물리 단원인데 거기는 이해만 조금 하면 거기도 대신 물리니까 그건 이해만 하면 돼. 자, 화학이니까 이건 암기가 조금 있습니다. 이해와 암기가 좀 적절하게 섞여 있고요. 내용이 어렵지 않으니까 한번 쭉 봅시다. 이 책 거의 다 첫 글자부터 끝 마지막 글자까지 그냥 외우는 수준이 될 거야. 자, 60페이지에 A 물질의 분류 1번 순물질, 혼합물. 학교에서 진도 나간 학생도 있고 재한은 여기 안 배웠지? 자, 학교에서 진도 나간 학생도 있는데 한번 참고를 한번 쭉 보세요. 자, 동그라미 1번 순물질이라고 써 있습니다. 자, 옆에 정의가 뭐라고 되어 있나요? 한 가지 물질로 이루어진 물질 이렇게 되어 있죠. 한 가지 물질로 이루어진 물질. 자, 그러면 펜 들고요. 순물질 네모칸 치고 순물질 정의지 한 가지 물질 밑줄 치세요. 자, 순물질은 그냥 순수한 물질이라고 생각해도 좋아. 순수하다. 어디가 뭔가 섞여있지 않다는 뜻이야. 순수하다. 섞여있지 않으니까 선생님이 이건 커피가 아니거든요. 커피 다 먹고 선생님 물 맹물 타온 거야. 맹물 담아온 거야. 물도 아무것도 안 섞였잖아. 이 물이 순물질이야. 근데 선생님이 먹기 전에 바로 전에 커피가 있었는데 커피는 물에다가 커피 뭔가 들어간 거잖아. 그건 순물질이 아닌 거야. 섞인 거니까. 그래서 뭔가 하나에 있는 물질, 한 가지 물질로 이루어진 게 순물질입니다. 그래서 밑에 그림이 하나 나오는데 구리가 예로 하나 나와 있고 또 물이 예로 하나 나와 있습니다. 네. 자, 구리, 물 두 가지 예가 이렇게 나와 있어. 근데 그 위에 이 표가잖아. 표 위에 제목에 구리 위에 뭐라고 써 있냐면 한 종류의 원소라고 써 있고 물은 두 종류 이상의 원소라고 써 있지. 네. 자, 그래서 이 순물질은 니네가 오해하기 쉬운 게 한 가지 물질 순수하다 그러면 한 종류의 원소만 쓰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건 아니야. 원소는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구리가 대표적으로 Cu라는 Cu라는 원소가 잔뜩 모인 거야. 내가 니네 원소와 원자의 개념 설명해 준 적 있지? 참고로 보세요. 참고. 원소와 원자와 분자라는 게 있어요. 원소는 종류 개념입니다. 종류 개념. 수소, 산소, 리튬, 나트륨 이런 것들이 다 원소야. 종류를 얘기하는 거야. 원자는 그 알갱이 개수를 얘기해. 개수. 예를 들어서 여기에 선생님이 수소 원자 하나, 헬륨 원자 하나를 이렇게 그려놨다고 치면 원소의 종류는 두 종류밖에 없는 거야. 수소랑 헬륨이랑. 또 원자는 몇 개? 선생님이 3개 그려놓은 거야. 3개. 원자는 3개. 원소는 2개. 원자는 3개가 지금 그려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종류와 개수 개념이고요. 분자의 정의가 뭐냐? 정의. 물질의 성질을 나타내는 최소 단위, 덩어리야. 최소 덩어리. 자, 물질의 성질이라는 게 어디서부터 등장하냐? 분자부터 등장합니다. 분자부터. 자, 그럼 봐봐. 물은 우리의 화학 구조가 뭔지, 화학식이 뭔지는 알지? H2잖아. H2O. 수소 2개와 산소 1개, 아무것도 안 쓰면 1개입니다. 수소 2개와 산소 1개로 이루어져 있지. 자, 그러면 물은 원소로는 몇 개야? 원소. 자, 그러면 얘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냐면 얘는 원소는 2개구나. 수소라는 원소, 산소라는 원소 종류 개념. 원자는 몇 개? 원자는 3개의 개념이에요. 3개. 수소 2개, 산소 1개. 수소 2개, 산소 1개. 자, 분자는 한 개라고 써있지. 선생님이 1개만 쓴 거야, 지금 이거는. 그런데 분자는 여기서 몇 가지 물질이냐라고 물어보니까 몇 종류의 물질, 분자로 이루어져 있냐, 종류로 물어보는 거야, 지금 이 말은. 그래서 지금 선생님 물이라는 것은 어디를 봐도 H2O 밖에 없잖아. H2O가 덩어리로 존재합니다. 산소가 하나 있고요. 수소가 2개가 이렇게 붙어 있어요. 이런 덩어리로 물속에 이런 덩어리로 분자가 잔뜩 존재하기 때문에 분자는 한 종류니까 한 가지 물질. 그래서 물도 순물질이라고 부릅니다. 자, 얘가 그냥 가만히 놔뒀는데 그냥 여기 뚝뚝 떨어지고 이러진 않아요. 그냥 이렇게 수소가 막 떨어져 나가고 이러진 않습니다. 그냥 무조건 이렇게 결합해서 한 덩어리, 분자.
물질의 성질을 나타내는 최소 단위야. 성질을 나타내는. 만약 여기에 산소 하나가 더 붙어. 물론 모양은 좀 그렇지 않지만 산소 하나가 더 붙어. 이러면 분자의 구조가 달라졌지. 그럼 물질이 성질이 달라진다. 이건 물이 아니야. 더 이상. 이건 과산화수소야. 물은 먹으면 살지만 과산화수 먹으면 죽습니다. 그래서 물질의 성질 자체가 아예 달라진다. CO2 이산화탄소예요. 이산화탄소는 우리가 공기 중에도 있어. 들이마셔도 살잖아. 근데 여기다가 내가 산소를 하나 떼어내. 이산화탄소가 돼. 먹으면 죽어. 마시면 죽어. 죽는 가스야. 그래서 원자 하나가 붙냐 안 붙냐에 따라서 분자의 종류가 달라지고 분자의 종류가 달라져서 순물질의 종류가 달라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참고로 잘 봐야 되는 내용이고요. 자, 다시 이제 구리가 그래서 한 종류의 원소의 예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밑에 예를 보면요. 구리, 다이아몬드, 금, 수은, 산소 등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구리는 원소계가 이거고요. 또 뭐야? 다이아몬드는 원소가 뭐로 이루어져 있을까요? 오추! 탄소로 이루어져 있어요. C. 탄소로 이루어져 있죠. 또 뭐죠? 금 원소기호. AU. 수은, 산소. 수은 뭐죠? HG입니다. 산소는 O고요. 자, 지금 선생님이 뭐냐면 내가 굳이 이렇게 원소 기호를 써놓은 이유는 한 종류의 원소들만 이루어져 있다는 뜻에서 이렇게 써있던 거야. 한 종류의 원소. 다이아몬드는 탄소예요. 선생님이 없네. 연필심, 샤프심, 그게 탄소 덩어리지. 연필심을 고온 고압으로 압축시키면 다이아몬드가 돼버려. 그래서 다이아몬드 만들기는 쉽다기보다는 만들만 합니다. 공장에서 만들어내니까 요즘은. 다이아몬드 값이 벌써 많이 떨어졌다잖냐. 공장에서 워낙 만드는 게 품질이 좋아져가지고 요즘은 기술이 좋아서 땅에서 캐는 다이아몬드보다 다이아몬드만큼 품질이 좋아졌대요. 그래가지고 다이아몬드 값이 뚝뚝 떨어지고 있답니다. 자, 두 종류 이상, 얘네들은 두 종류 이상이에요. 얘가 또 뭐가 나와 있나요? 염화나트륨 보이네요. 염화나트륨은 어떻게 쓰죠? NaCl이라고 이렇게 쓰죠. 그래서 얘는 원소가 몇 종류? 나트륨이랑 염소랑 두 종류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 염화나트륨. 이산화탄소 CO2. 얘도 뭐죠? 탄소와 산소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에탄올이라고 써 있는데 에탄올 화학식 혹시 알고 있니? 탄소가 하나 있고요. 탄소가 하나 있고요. 탄소 옆에 이렇게 수소가 4개 붙으면 CH4가 돼. 얘가 이름이 뭘까? 얘 메테인이야. 잘하네요. 메테인이에요. 이 메테인에서 수소나 떼어내고, 이건 어려우니까 그냥 대충 보세요. 수소를 떼어내고, 하나 떼어내고, 여기다가 OH를 붙여. 그러면 얘가 어떻게 되죠? 화학식이? C 하나인데, H가 3개에 OH가 이렇게 붙었지. 이렇게 써도 되고요. CH4O라고 이렇게 써도 됩니다. 다 이렇게 나중에 배울 거야, 나중에. 근데 어쨌든 이렇게 쓰면 얘가 메탄 올이야. 이렇게 붙이면 무슨 올 이런 말을 붙여. 무슨 올. 자, 그럼 탄소를 하나 더 늘자. 탄소가 2개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수소가 이렇게 붙을 수 있어요. 그럼 이건 뭐죠? C2, 탄소 2개, 수소가 몇 개 붙었어? 6개 붙었지, 이렇게. 얘가 에테인이야. 에테인. 이제 좀 느낌 오죠? 빼고 OH 하나 붙으면 이게 뭐일 것 같아? 이게 에탄올이야. 에탄올. C2H5OH. 요거. 자, 요게 에탄올이고요. 에탄올 C2. C2H5OH. 물론, 계속 말하지만, C2H6O 이렇게 붙여도 에탄올입니다. 그래서 이거 에탄올 종류가 원소가 세 종류로 이루어져 있어. 탄소도 있고 수소도 있고 산소도 보여. 그래서 이렇게 여러 종류의 원소가 보이면 뭐합니까? 한 덩어리로 움직이는데 분자는 하나잖아. 그래서 분자로만 움직이는 게 수물질이야. 한 종류의 분자만 있다는 뜻이야. 한 종류의 분자. 이거 밑줄 안 치고 이걸 강조해서 분자 한 종류의 분자만 있다. 여기 여백에 어떻게다가 물 옆에다가 써놓으세요. 한 종류의
한 종류의 분자로만 구성 이렇게 써놓으세요. 보라색 글씨고 한 종류의 분자로만 구성 요게 물 쪽에 써놓으세요. 분자가 한 종류만 있습니다. 분자가 한 종류만. 자, 다음 에탄올 말고 끝났죠. 에탄올. 자, 밑에 보면 성질 보면 물질의 고유한 성질이 나타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물질의 고유한 성질, 어디서 많이 본 거 물질 같은 이거잖아. 물질의 성질. 자, 물질의 성질을 나타내는 게 이 순물질 애들이야. 그래서 염화나트륨은 분자, 이산화탄소 분자, 에탄올 분자. 자, 얘네들은요, 분자라는 말을, 특히 이 금속 원소들은 분자라는 말을 안 붙여. 얘는 분자가 없어. 얘는 분자가 없고, 금속, 그 원자들만 잔뜩 모여있는 금속 결합을 하는 애들이니까, 그냥 얘는 이렇게 쓰면 그냥 원자 겸 분자처럼 보이는 거야. 금속 원소들은 그렇습니다. 자, 얘들도 마찬가지예요. 얘들도 산소가 분자가 되면 O2가 되는 거고, 분자가 되면, 이건 우리가 들이마시는 기체야. O2 기체. 우리 책이 O2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름 따온 거고, 산소가 3개 모이면 오존이라고 돼 있는. 그렇지. 산소는 O2는 들이마시면 살지만 오존은 들이마시면 죽어. 독성 있는 기체야. 그래서 오존은 살균 같은 거 할 때 써. 오히려 살균제. 미생물 죽일 때. 막 이럴 때 씁니다. 그래서 이것도 분자가 하나잖아. 산소가 3개가 이렇게 모인 겁니다. 이렇게 모이지는 않지만 어쨌든 산소가 3개 모여서 한 덩어리를 이루는 분자. 다 뭐야? 성질. 물질의 성질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애들입니다. 그래서 또 물질의 성질, 물질의 고유한 성질에 밑줄만 치면 될 것 같아요. 여기다가 물질의 고유한 성질 여기다 밑줄만 치시면 됩니다. 자, 밑에 2번 혼합물 봅시다. 여기다 쓸까요? 혼합물. 자, 말 자체가 이제 혼합물, 뭐가 섞여 있다는 뜻입니다. 자, 옆에 뜻, 2가지 이상의 순물질이 섞여 있는 물질. 2가지 이상의 순물질이 섞여 있는 물질. 밑줄, 순물질이 섞여 있다. 밑줄 치면 됩니다. 당연히 섞여 있으니까 2가지 이상이란 뜻이죠. 뭐 3가지가 되든 4가지가 되든 다 섞여 있습니다. 아이고, 혼합물 네모칸. 자, 앞으로 니네가 다음 물질을 순물질, 혼합물로 구분해라. 이 문제. 반드시 한 문제 나와. 시험에 반드시 한 문제 나와. 그래서 이거는 그냥 무조건 예를 많이 보고 학교 선생님이 가르쳐준 예 보고 구분만 해내면 됩니다. 자, 밑에 또 예가 나옵니다. 균일 혼합물과 불균일 혼합물 또 2개로 나눠져 있어. 자, 이제 또 이것도. 이게 골 때리는 거야. 자, 2개로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자, 이제 느낌 오죠? 순물질 2가지야. 호돈소물질. 이거 참고로 호돈소물질이라 그래. 원소 하나 있는 호돈소물질. 그 다음에 2개가 화합물이었어요? 2개가 붙어 있는 게 화합물. 화합. 그렇지. 그래서 원소가 2개가 이렇게 뭉쳐있는 이런 애들. 그래서 순물질은 2종류로 나누는 거고, 혼합물도 균일 혼합물, 불균일 혼합물 2종류로 나누는구나. 옆에 표가 나옵니다. 그래서 어차피 표를 정리할 거니까 이건 이렇게만 보면 돼. 그래서 2종류로 나누는 거고, 그 종류 찾아가는 게 반드시 한 문제 나온다 생각하면 됩니다. 이름 자체가 혼합물인 혼합물인데 균일하게 혼합되어 있다. 불균일하게 혼합되어 있다. 이름은 되게 외우기가 쉬워. 근데 이게 좀 골 때리는 게요. 중학교, 고등학교, 그리고 과정에서, 각 과정에서, 그리고 각 선생님, 학교 선생님들이 보는 바가 조금씩 다른 경우가 있어. 뭐가 다르면, 예를 들어서 설탕물은 균일 혼합물이거든? 근데 불균일 혼합물로 보는 선생님이 계셔. 나한테 뭐라고 그러지 마세요. 그런 선생님이 계셔. 학교에서 프린트를 그렇게 가르치기도 하고 막 그래. 그러면 따라가야 돼요. 그걸 토달지 맙시다. 그 선생님은 그렇게 평가할 거기 때문에. 자, 그러니까, 나는 기본적으로 이 책이 이제 맞는 얘기니까, 가장 기본적인 얘기니까 이 책 바탕으로 얘기 나갈 거고, 혹시나 나중에 학교에서 배울 때, 프린트에서 배울 때, 선생님이 다른 말씀 하시면 나한테 얘기를 해줘. 프린트를 갖고 와보고. 자, 균일 혼합물 봅시다. 정의. 성분물질이 고르게 섞여 있다. 그럼 당연히 고르게. 무슨 뜻인지 알겠고. 왜냐면 균일하니까. 그럼 불균일. 옆에 정의를 보니까 성분물질이 고르지 않게. 그렇죠. 고르다, 고르지 않다.
이쁘게 모든 게 다 잘 섞이면 균일, 균일하게 섞여 있다. 불균일은 고르지 않게 섞여 있다. 들쑥날쑥하다. 뜻 금방 이해가 됩니다. 얘를 이건 무조건 외워야 돼. 자, 옆에, 밑에 설탕 물이 싹 보이고, 얘. 설탕 물이 보이고, 또 뭐가 또 밑에. 식초, 공기, 탄산음료, 합금, 식초, 공기, 탄산음료, 합금, 아이고, 등등등. 자, 펜 들고요. 균일혼합물에, 색깔 뭘로 할까? 이걸로 할까? 균일혼합물 4칸 치시고, 설탕물 밑줄, 공기, 탄산, 합금, 다 밑줄. 얘는 무조건 외우세요. 얘는 그냥 무조건 외우는 겁니다. 무지성으로 외우는 거예요. 자, 근데 얘네를 왜 균일혼합물로 부르는지는 우리가 이해는 좀 해봐야겠지. 자, 균일하다는 얘기는 어디나 고르다라는 뜻이야. 자, 내가 설탕물을 이만큼 만들었습니다. 설탕물이에요. 맹물에다가 설탕을 한 두 국자 정도 퍼넣고 이렇게 만들었어. 그걸 만들어가지고 많이 만든 게 우리 반 애들한테 한 컵씩 나눠주려고 크게 만들었어요. 그러면 얘가 이런 일이 벌어진다 봐봐. 내가 국자로 얘를 한 잔씩 퍼줄 건데, 컵에다 퍼줄 건데, 위에 있는 물을 퍼서 줄 때와 밑에 있는 물을 퍼서 줄 때와 얘들이 위에 퍼니까 달아 맛있어 고마워라고 하는데 이쪽 퍼주니까 야 왜 이렇게 밍밍해, 뭐 설탕이 뭐 들어가다 만 것 같아, 이런 말을 하느냐는 거야. 안 한단 말이지. 설탕이 고르게 다 잘 섞여 있기 때문에 위에서 주나 밑에서 주나 어차피 예를 들어서 위에서 이 물에 물 100만큼의 설탕 20만큼이 섞여 있는 물이라면 이 물도 물 100에 설탕 20만큼 그대로 섞여 있는 물일 거란 말이지. 니네가 국자로 어디를 퍼다 줘도 균일할 거란 말이야. 그런 의미에서 설탕물이 균일한 물이야. 식초도 마찬가지예요. 식초는 니네 집에 가서 먹는 식초 병이 이제 이렇게 있을 거예요. 이렇게 있겠죠. 이만큼 식초가 이렇게 찰랑찰랑하게 들어있다고 치면, 뭐 예를 들어서 물 100만큼의 아세트산이라는 식초의 산이 있어. 아세트산이라는. 그 산이 예를 들어서 10만큼 있다고 치자. 그럼 여기에서 식초를 먹나, 여기서 식초를 먹나, 여기서 식초를 먹나? 100대 10만큼의 비율로 그 시큼한 식초가 그대로 나올 거란 말이지. 어디를 먹나 균일하단 말이야. 이게 균일하단 말이야. 공기. 자, 이 공기는, 우리 이 방에 있는 공기는 대부분 78%가 뭡니까? 질소예요. 산소가 몇 %죠? 21%. 야, 이런 상식적인 숫자는 외워야 된다. 내가 그냥 농담으로 외우라는 게 아니라 다 나중에 시험 문제야. 고등학교 올라가면 다 외워야 돼. 이산화탄소가 1%가 안 돼. 한 0.6% 뭐 이 정도밖에 안 된단 말이야. 뭐 이런 거 0. 몇 %, 뭐 아르곤 몇 %, 네온 몇 %. 아주 이런 애들은 이제 1% 안 돼. 이것만 해도 99%잖아. 그러니까 얘들은 굉장히 조그만 막 차지하고 있어, 공기에. 내가 미국 가서 미국에 있는 공기에 이런 질소, 산소 함량을 조사해 보면 똑같습니다. 78%, 21%, 몇 %, 똑같습니다. 아니, 산에 올라가서, 이제 높은 산에 올라가서 에베레스트 산 꼭대기에 올라가면 산소가 희박하단 말이야. 숨쉬기도 힘들어. 그래도 산소는, 공기는 있잖아. 그 공기 함량을 봐도 78%, 똑같습니다. 양이 적을 뿐이지 비율은 똑같아. 자, 어디에 공기를 퍼가나, 균일하게 애들이 섞여 있다고요. 그래서 공기도 균일혼합물이야. 이해가죠? 공기를 불균일혼합물로 보기도 해. 어떤 선생님들은. 왜 불균일 것 같냐? 얘기하지 맙시다. 괜히 더 헷갈리니까. 그럼 나중에 너 이제 졸리지, 지금. 나중에 공기가 균일이었나? 불균이라고 한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자, 지금 무조건 균일이라고 일단 합시다. 균일. 탄산음료 마찬가지예요. 탄산음료, 니네가 사이다 같은 거 먹으면 사이다에 대표적으로 3가지가 들어있죠. 물, 탄산이라고 하는 이산화탄소, 예를 들어 10, 달달하잖아. 설탕 20, 예를 들어서 크게 주요 성분이들 이렇게 들어있죠. 사이다는 사실 여기 3가지의 향기가 한 3만큼 들어있으려나? 하여튼 요걸로 그냥 사이다 만드는 거지. 끝이지. 콜라는 그래도 콜라 나무에서 추출한 뭔가가 들어갔다고 하는데 사이다는 그런 것도 안 들어있잖아. 그러니까 어쨌거나 요게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사이다 윗부분 먹나 아랫부분 먹나 똑같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탄산음료도 그렇고요. 합금. 자, 우리가 순수하게
철만 이렇게 쓰는 이런 거는 거의 없어. 철에다가 자꾸 뭔가를 섞는단 말이야. 대표적으로 니네가 집에서 먹는 숟가락 같은 건 철이 기본인데 스테인레스라고 부르지. 스테인레스. 녹슬지 않는 그런 철이란 뜻이잖아요. 그러면 철에다가 뭐 니켈을 섞기도 하고 주석을 섞기도 하고 철을 녹여가지고 거기다가 막 니켈이나 주석 같은 거 넣어서 같이 녹여버립니다. 같이 녹여서 막 저어가지고 뭐 그 액체를 다시 굳히면 그게 스테인레스가 되는 거야. 그럼 다시 그 스테인레스 숟가락을 이렇게 봤을 때 이 앞부분의 철과 니켈의 비율과 손잡이의 철과 니켈의 비율 다를 것 같지가 않단 말이지. 그래서 합금도 균일혼합물입니다. 잘 이해가 안 된다고 하면 그냥 외우면 돼요. 이런 예들이 그냥 균일하구나. 균일혼합물이구나. 불균일 봅시다. 주스, 흙탕물, 우유, 암석. 자, 가장 예로 만드는 건 우유와 암석. 여기서는 공기, 설탕물이 가장 예로 많이 나오고요. 합금 예로 많이 나옵니다. 합금 세 가지. 여기서는 예로 우유, 암석이 가장 예로 많이 나와. 자, 그럼 펜 들고 여기는 뭐야? 불균일화물 네모칸 치고 예, 주스, 흙탕물, 우유, 암석 다 밑줄. 니네가 오렌지 주스 나중에 마트에 가서 오렌지 주스 1.5리터에 이렇게 담아 있으면 가만히 보세요. 밑에 건더기 가라앉아 있습니다. 주스 가만히 보세요. 주스 건더기 가라앉아 있고 맨 위에는 약간 물이 약간 더 맑아. 여기보다 맑아. 아니 뭔가 가루가 가라앉아 있으니까 여기랑 여기 비교하면 맛이 좀 다를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 그래서 먹기 전에 막 흔들어서 먹어야 될 것 같잖아. 막 골고루 섞은 다음에. 그래서 뭔가 이렇게 잘 섞이지 않아서 뭔가 여기와 여기 다르게 윗부분과 아랫부분 다르다. 왼쪽과 오른쪽이 좀 다르다. 이렇게 생긴 애들은 균일하게 섞여 있지 않은 거야. 그래서 불균일혼합물입니다. 주스는. 흙탕물도 마찬가지예요. 너네가 물에다가 흙 집어넣어가지고 막 섞어놓으면 지금은 뭐 뿌옇지만 조금 지나면 흙이 가라앉아 버리겠지. 그래서 이제 흙이 가라앉으니까 다르겠구나. 위층 아래층 다르겠구나. 흙탕물 불균일. 우유가 재밌는데 너네가 우유를 집에서 아무리 가만히 놔둬도 위층, 아래층 맛이 다르건 뭐 이거 느끼지 못할 거야. 그런데 우유는 불균일혼합물이야. 왜 불균일혼합물이냐면 니네가 우유를 지금 가만히 그 냉장고에 넣어두었으니까 그렇지 그 밖에 요즘 날씨 그래도 따뜻하잖아. 덥잖아. 밖에 그냥 한 일주일만 나눠보세요. 이제 그 상하겠지 뭐 우유가. 상하는데 상하면서 위에부터 고체로 변합니다. 흔히 말하는 치즈예요 이게. 자, 뭔가 덩어리가 생기기 시작해. 그 말은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는 우유일 때는 다 똑같아 보여도 이 우유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성분들, 뭐 단백질, 지방, 뭐 여러 가지가 들어있거든. 그런 애들이 골고루 막 균일하게 섞여 있지 않다는 뜻이야. 뭔가 층이 져 있다는 뜻이야. 특히 대부분 우유에 그 뒤에 보면 성분표에 보면 지방 몇 프로 이렇게 써 있지. 우유에 기름기가 있어. 지방이 있단 말이야. 그러면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지방부는 윗줄에 많이 떠 있습니다. 기름은 물 위에 뜨잖아. 그래서 우유 윗부분에 지방이 좀 많이 이렇게 떠 있어. 눈에 안 보일 뿐이야. 그 다음에 우리가 먹어봐도 맛에 큰 차이를 못 느낄 뿐이야. 자, 그래서 우유는 불균형물입니다. 이게 굉장히 많이 나와요. 암석. 그냥 길 나가다가 돌멩이 하나 주워보면요. 돌멩이에 하얀 부분도 있고 까만 점도 있고 하얀 거 뭐 약간 회색 점도 있고 색깔이 다 다른 게 막 천천히 바뀌어 있지. 균일하지 않다는 뜻이야. 그래서 암석도 이런 돌멩이도 불균일혼합물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예를 무조건 다 외우세요. 자, 밑에 성질 봅시다. 표 밑에 성질 보이죠? 성분 물질의 성질을 그대로 가진다. 밑줄 쳐야 됩니다. 자, 성분 물질의 성질 밑줄 그대로. 자, 밑줄. 이 성분 물질의 성질은 무슨 뜻이냐면요. 예를 들어서 설탕물 보세요. 설탕은 크게 뭐와 뭐로 이루어져 있냐? 설탕과 물로 이루어져 있지. 설탕물을 섞는다고 해서 물이라는 성질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설탕이라는 성질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야. 설탕에 달달한 성질도 있고요. 벌컥벌컥 마시는 액체 같은 시원한 물과의 성질도 있단 말이지. 자, 식초도 마찬가지야. 식초가 아까 선생님이 뭐라 그랬어? 물과 아세트산 두 가지가 섞여 있다고 그랬지. 시큼한 건 아세트산의 성질이고 물같이 액체처럼 돌아다니는 건 물의 성질이란 말이지. 그래서 성분 물질의 성질이 그대로 다 있습니다. 얘네는요. 순물질은 성분 물질의 얘네들 두 원소 이루어져 있는 애들은 성분 원소의 성질이 없어. 니네 염화도 소금인데 이게 소금 먹으면서
나트륨의 성질과 염소의 성질을 느끼면서 소금을 먹지는 않지요. 참고로 나트륨은 소금으로 염화나트륨 먹으면 우리가 짭짤하게 잘 먹고 맛있게 음식 먹고 살지만 나트륨을 먹으면 죽기도 하지만 이거는 물에 닿으면 뻥뻥 터져. 폭탄처럼 터져. 염소는 들이마시면 죽는 기체야. 그 나치가 유태인 죽일 때 쓴 기체, 염소 기체. 다들 이 에어컨을 좀 틀까? 아유, 왜 이래. 자, 그래서 얘들은 나트륨의 성질, 염소의 성질이 없습니다. 두 개가 붙어서 한 종류의 물질의 성질, 다른 성질을 갖게 돼. 근데 얘들은 각종의 성질이 다 있습니다. 공기, 질소, 산소, 이산화탄소 성질이 다 섞여 있는 거야. 그냥 다 보입니다. 모든 성질이 다 보여요. 두 번째 점, 성분 물질의 혼합 비율에 따라 끓는 점, 녹는 점, 밀도 등이 달라진다. 끓는 점, 밀도, 점, 이거 중요합니다. 끓는 점, 녹는 점, 밀도 달라진다. 밑줄 쫙 치세요. 자, 그럼 여기에 물질의 어디였냐? 여기. 순물질은 물질의 고유한 성질이라고 아까 성질에 우리가 밑줄 쳤지? 얘는 물질의 고유한 성질이 없는 거야. 녹는 점, 끓는 점 밀도가 서로서로 막 달라지기 때문에 물질의 고유한 성질을 여기서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자, 됐고요. 오른쪽에 플러스 강의를 보세요. 자, 물질의 분류를 보자. 그래서 그 맨 위에 물질을 나누기 시작해. 노란색 물질을 나누면 이쪽에 순물질, 혼합물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자, 이 순물질 밑에 또 두 개로 이렇게 나눠져 있죠. 선생님은 그냥 안 쓰고 이렇게 볼게요. 여기가 이제 한 원소, 여기가 두 원소 이상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자, 왼쪽 읽어볼게. 한 종류의 원소를 이루어진 물질 이렇게 되어 있지? 이게 호돈소 물질이야. 호돈소 물질. 자, 두 개 이상의 원소가 합쳐져 있죠? 이게 아까 뭐라고? 화합물이야. 혼합물이 아닙니다. 혼합물이 아니라 화합이에요. 화합물. 자, 이제 혼합물 쪽에 두 편이 이렇게 또 나와 있죠? 왼쪽이 균일 혼합물인가요? 균일 혼합물, 이쪽이 불균일 혼합물. 이렇게 두 가지로 또 나누고, 물질은 얘 아니면 얘로 나누고 있고, 크게 소금물질 아니면 혼합물로 나눌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밑에 플러스 강의에 또 2번에 물질의 특성이 아닌 것 써 있어요. 중요하죠. 이렇게 조그맣게 여기서 다니고 있지? 왼쪽에 다 나오는구나. 잠깐 좀 이따 보자, 그러면. 됐습니다. 다시 왼쪽 본문 가서 2번. 물질의 특성 봅시다. 조금만 더 하고 쉴게요, 여러분. 좀 참으세요. 자, 이제 오늘 본격적으로 할 얘기야, 여기 사실은. 물질의 특성. 자, 앞에 읽어보자. 다른 물질과 구별되는 그 물질만이 나타내는 고유한 성질의 물질의 특성입니다. 다른 물질을 이 물질과 구분할 수 있게 하는 특성이 물질의 특성이다. 자, 밑에 얘 보이죠? 사실 내가 뭐라 했어? 얘는 무조건 외우는 거야. 다 밑줄 쳐. 색깔 밑줄, 냄새 밑줄, 맛 밑줄, 끓는 점 밑줄, 녹는 점 밑줄, 어는 점 밑줄. 녹는 점과 어는 점은 같은 겁니다. 그래서 괄호가 쳐 있는 거예요. 밀도 밑줄, 용해도 밑줄. 끓는 점, 녹는 점, 어는 점, 지금 이제 좀 이따 얘기를 계속 할 거니까, 그건 좀 이따 얘기하고. 자, 색깔, 냄새, 맛, 이런 것들이 물질의 특성이 됩니다. 이래서 내가 투명한 액체에 물이 있어. 그래서 이게 뭔지 잘 모르겠어. 그냥 먹었더니 아무 맛도 안 나. 그럼 물일 거고. 먹었더니 시큼해. 식초일 거고. 먹었더니 달아. 설탕물이겠지. 먹었더니 짜. 그럼 소금물일 거야. 그렇다고 아무나 먹으면 안 되죠. 뭐 섞이는지 모르니까. 먹으면 죽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물질의 특성엔 맛도 들어갑니다. 자, 냄새, 색깔 다 마찬가지예요. 이런 것들도 다 물질의 특성, 구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물질의 특성, 얘 특성인 것. 밑줄 다 쳤죠? 밑줄 다 쳤죠? 오른쪽 플러스 강의에 2번, 동그라미 2번, 물질의 특성이 아닌 것 보입니까? 다 이것도 별표치고 외울 거예요. 자, 밑줄, 부피 밑줄, 질량, 온도, 길이, 넓이, 농도 다 밑줄 외우세요.
딱 분위기 보면 알겠죠? 다음 중 물질의 특성으로 옳은 것을 다 모두 골라라. 다음 중 물질의 특성이 아닌 것은 무엇인가? 당연히 문제 나옵니다. 한 문제 나와요. 그래서 물질의 특성인 거 얘 외우고요. 아닌 거 얘를 외워야 돼. 아닌 거를 그러니까 오른쪽에 플러스 강의 조그맣게 써놓을 게 아니야 사실 이 책에서. 본문으로 빼서 물질의 특성인 것과 특성이 아닌 거는 구분을 해내야 됩니다. 자, 특성이 아닌 건 되게 쉬워 사실. 부피 보세요, 부피. 아니, 질량이 쉬우니까 질량 보세요, 질량. 자, 내가 어떤 물질 저기 질량을 재보니까 1kg이야. 야, 이거 소금이냐 설탕이냐? 어떻게 알아? 모르지. 소금이 1kg 있을지 설탕이 1kg 있을지 모르잖아. 그냥 허용 가루가 있는데 뭔지 잘 모르겠어. 자, 맛을 봤더니 짜! 그러면 소금이겠지. 그러니까 맛은 물질의 성질이야. 물질의 특성이야. 하지만 이런 질량은 물질의 특성이 아닙니다. 근데 그 허용 가루의 온도를 재봤더니 20도씨야. 그럼 이거 가지고, 온도 가지고 이게 소금인지 설탕인지 구분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물질 특성이 아닌 거죠. 자, 온도, 길이, 넓이, 농도, 뭐 이런 거 다 부피, 이런 게 다 그래서 물질 특성이 아니더라. 그래서 이걸 우리가 물질 특성을 뭘로 구분하냐? 이거 가지고 물질을 구분할 수 있겠느냐? 구분할 수 없겠느냐로 구분하면 됩니다. 구분할 수 있으면 물질 특성이고, 구분할 수 없으면 물질 특성이 아니에요. 자, 다시 본문 와서 동그라미 물질 특성에 동그라미 1번 봅시다. 요 세 가지만 하고 싶게요. 1번. 물질의 종류에 따라 다르다. 물질의 종류를 구별하는데 이용할 수 있다. 물질의 종류를 구별하는데 이용할 수 있다. 밑줄 치세요. 화살 그 다음에 쫙. 물질 구별할 수 있습니다. 물질의 특성은 물질을 구별할 수 있어요. 자, 2번. 같은 물질의 경우 물질의 양에 관계없이 일정하다. 양에 관계없이 일정하다. 밑줄. 양에 관계없이 일정하다. 자, 세 번째. 물질의 특성은 뭐냐면 순물질과 혼합물을 구분할 수 있다. 자, 순물질, 혼합물 구분할 수 있다. 몇 줄 치세요. 혼합물 구분할 수 있다. 자, 이제 요게 우리가 이제 계속, 좀 이따가부터도 계속 할 얘기입니다. 특히 이제, 순물질, 혼합물을 어떻게 구분합니까가 이제 바로 이어지는 3번 얘기야. 3번에 순물질과 혼합물의 구별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이제 거기부터는 좀 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